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10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연휴죠. 국군의 날인데 여러분들이 금양을 보유하신 분들은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됐던 이때까지가 일단 단기적인 고봉 신호를 알 것이니 언저리에서는 비중을 분명히 축소하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손실을 크게 보신 분한테 제가 비중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에서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자, 금양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이어나갈 것인가?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에서 4,500원으로 줄였죠. 이미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앞으로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기준에서 실제로 40% 다운사이징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고가에서. 그러면 이 가격과 이 가격 중에서 결국 선택을 하는 문제가 생길 텐데 만일에 주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7천억 후반대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면 어느 부분까지? 바로 요 부분까지. 8천억이라는 과거에 불렀던 그 유상증자 금액을 성공을 시키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기업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기업 중에서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 유상증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이때 단발적인 반등과 하락과 상승을 줄 겁니다라고 해서 기간이 많이 남았던 종목들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기업들 최근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았던 이때 제가 경각심을 알리긴 했었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회계사에 어떤 의문이 생겼다라는 부분 이 부분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동종에 있는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줄어든 회사, 즉 3월에 완벽하게 적정 의견을 받아야 되는 이 종목들은 분명 유상증자를 지속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다는 이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는 주식타짜 안교수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 증자 공시가 나온 후에 급락을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왔죠. 근데 우린 전자 공시사항을 보면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8월 28일에 9월 27일 날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8천억에 4,500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증자 금액을 너무 3분의 1 정도 시가총액 지금 2.4조 원 정도 되는데 8천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가는 분명히 맞아요.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스트레스 테스트를 줄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전자석 공시 한번 들어갈 텐데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이때도 경각심, 테슬라의 4685, 현대차의 정의성 반문 여기서 분명히 유상증자를 동원할 수밖에 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가의 급등 이끌어냈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유상증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슬쩍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몇 주를 발행할 건지에 대한 금액은 주수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몇 주죠? 1,100만 주 정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갔을 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따져봅시다. 신고가 갔을 때가 대략 13만 원 정도. 최근이요. 콩고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최근 전자공시를 통해서 콩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완전 다운사이징 시키지 않았습니까? 4천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것 같았는데 확 그냥 없다 식으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그건 빼야죠. 그러면 13만 원대에 멀쩡하게 있었던 주가에서 1,300만 주를 우리가 한번 감안해 봅시다. 자, 13만 원 한번 감안해 봅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떨어져요? 1조 3천억 정도 떨어지죠. 처음에 나왔던 8천억보다 더 많은 유상증자를 동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란 게 있어요. 즉 13만 원 간다고 하더라도 40%는 다운사이징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나눠볼까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옵니까? 예, 6. 그 다음에 12. 그럼 한 7만 원 정도 나오겠네. 그럼 대략적으로 8천억 똑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2차 발행가액이 만일에 이 동사가 제시했던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38,900원, 39,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7만 원과 7만 원 후반대와 4만 원. 이 둘. 그죠? 이 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졌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성공, 얘를 채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상증자의 이론이죠. 그러면 11월 27일이니 연말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이들이 필요하는 거는 8천억의 유상증자라는 건 이미 흘러났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11월 27일까지 최대한 들짝날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그리고 증자를 성공시킨다고. 어차피 38,950원이라는 가격이 있다고. 이들 중에서 40% 할인된 가격, 최고가 기준을 40% 할인된 가격에서 둘 중에 높은 걸 택할 거니까 8천억 토끼 형성이 되네. 근데 정말 놀라운 시나리오는 SM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2차전지 기업인데 400억 투자해놨어요. 얘 상장권이 확정되기 시작해서 자금의 수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증자를 한 금액과 돈 들어오는 금액까지 도합. 이게 재료가 될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다? 주가는 펌핑 시키면서 유상증자는 자동적으로 그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무 구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은 하방을 보는 게 아니고 상방을 보는 게 맞다. 근데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12월 27일이라는 이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만일에 주가가 더 꼬라박아서 38,950원 밑으로 끄지만 하면 누가 청약하겠냐고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런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생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펩트론. 과거의 이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유상증자 가격 밑에까지는 아니라도 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장 급락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근데 보통 어떻게 된다? 오른다의 베팅에서 받아가지만 이하락에서 털려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만일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식살짝 안교수님 다 좋은데 지금 금량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 대략적으로 13만 원 정도의 경각심을 알리셨어요? 계속적 사업 의문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요 부분에서 그랬고 이번에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의 한 번과 이 부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거 하나와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증자에 대한 가격이 바뀔 수 있다. 즉 증자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영상 하나만 볼 텐데 자, 이게 까먹을까 봐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하나를 먼저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많은 힘 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BNK 투자증권이 대표사인데 실권주는 한국투자증권이 받아가죠. 근데 증권사에서 BNK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있었는데 얘 빠졌죠. 논란의 소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슬며시 실권주만 받아간다고 나오죠. 잔액인수. 대표 주관사는 BNK 투자증권. 거의 이런 BW 유상증자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제가 이 부분을 잊어버릴까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거에 2023년 5월 17일에도 박누구누구 이사라는 분이 자기 주식 홍보 이사로 있으면서 자기 주식을 처분 계획을 이미 뭘로 했었죠? 기사화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었어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도
기사화를 시키고 공시사항으로 띄웠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벌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현재에 대한 부분에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간다? 지금 당장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간은 11월 27일까지에 대한 기준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 부분을 보는 게 낫겠네. 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사실 뭐 이 금양은 제가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3월 5일째에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삼았던 부분에서 안 좋다. SM 상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따 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영상도 다시 한번 볼 텐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이째짜였네요. 대규모 계약 체결 시간에 상한가 쳤습니다. 유상증자 취소라는 약간 썸네일에 어구를 좀 썼어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금양 보유한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장 교수입니다. 자, 이때 12일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시간의 상한가, 그죠? 이제 나노텍이라는 회사의 공급 계약 체결됐던 부분인데 오후 7시 10분입니다. 자, 오늘 중대한 사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이죠.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노테크 에너지 인포메이션. 그죠? 실제로 지금 오늘 금양이 시간에 상한가에 갔던 이유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노테크라는 회사의 이 매출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우리 하나로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대략적으로 580만 달러입니다. 580만 달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요. 매출이 100억이 채 안 되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얼마를 지금 수주를 준 거죠? 2.3조 원이에요. 2.3조 원의 주문에 발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이거 여러분들께 미리 이 회사의 명과 그리고 수주 금액이 금양의 시총 여기 있었을 때 2.4조 원 정도 되는 2.3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 매출액을 분명히 등장시킬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노테크 이야기를 분명히 이 계약 공시가 나올 거다. 근데 이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증권회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서 유상증자 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증권사 한 군데 탈락하는데 하나 더 탈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SM랩 상장에 대한 부분, 그죠? 이 일정에 대한 부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슈를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주관사, BN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이증권사는 탈락할 거라고 했어요. 빠졌죠, 실제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시고 그냥 단순히 지금 공급 계약 매출이 발생됐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자, 상대방에 대한 회사가 대략적으로 100억 채 안 되는 매출을 보이는 회사입니다. 근데 2.3조 원짜리 공급 계약을 줬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경각심을 알려드릴 때는 분명히 알려드렸고 비중에 대한 줄임은 분명히 한번 줄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라고 해서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쵸? 자,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과거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2.2조 원짜리의 시총만한 공시를 낼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고 상대방의 고객사는 1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이는 회사인데 2.2조 원짜리 공급 계약을 냈다. 주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줄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자. 자, 이제 증자에 대한 가격이 8천억에서 4,500억으로 줄었더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11월 27일 한번 봐야 되고요. 만일에 성공시키게 되면 이거 없는 사실로 만들 수 있어요. 매출의 공급 계약. 그냥 간다라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누구누구 이야기 들으면서 빠져드시는 분 있죠?
자, 그런 이야기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때도 있었죠. 자, 단독 3년 연속 적자라는 이야기로 이때가 8월 24일 주가 빠지기 전에 돈이 필요할 겁니다. SM 상장권도 분명히 부각시킬 겁니다라고 했어요. 자, 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저보다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된 것 같아요. 자, 이게 한 달 전의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실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분명히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빨간불 적자 지속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영상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돈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할까요? 감사 보고서 과거에 이 적정이라는 부분은 받았지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의 기재.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수 있다.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 정도에는 미기재되었으나 대주주의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담보대출도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올 것인가? 해외에 있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이 사채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한계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이 정관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채를 빌리긴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감사 의견은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과거에 콩고 사건 통해서 콩고도 역시나 이제 조용히 있고, 그죠? 1조짜리 1조짜리 회사를 그 광산책을 꼬른 500억에 사왔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자, 이때도 꼬집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전략을 가져야 되는가 봐야 됩니다.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의문, 테슬라, 그다음 원통형 배터리, 현대차,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긁어 모으자, 줄이자, 나노테크, 그리고 오늘까지 유상증 시나리오까지도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 있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을 깨지 않을 겁니다라고 해서 도와드렸죠. 실제로. 그러나 저는 일단은 내일도 상승의 무게를 두긴 합니다. 그러나 올랐다가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올랐다가 이런 패턴.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빠졌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계실 겁니까? 아니죠. 매수타점, 매도타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S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BNK 투자증권에서 1차 유증가액과 2차 유증가액을 맞춰 놓으면서 성공을 시켰어요, 유상증자. 그죠? 과거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리튬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살아있을 때고 박셀바이오 여기서 유상증자 단행했다가 여기 끌어올린 다음에 성공시켰던 케이스가 있다고요. 근데 빠른 속도로 갔다가 이렇게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이 부분에서 다음부터는 절대 무조건 2차전지 전업종이 움직이지 않을 때, 즉 이때 반등을 준 건요. 사실 힘있게 유상자를 한 달 만에 낸 이유 중에 하나도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과거에 박셀바이오와 그리고 SX 움직였던 재료처럼 2차 전지가 반등 줄 수 있다는 힘으로 지금 이 유상자를 빨리 진행한 거예요. 이 의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지금은 분명히 주가의 반등은 분명 더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능성 항상 주식 투자는 뭡니까? 가능성입니다. 어떠한 시나리오대로 이어가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때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해법을 제시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간다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한 겁니까?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말씀드렸죠. 같이 오르는 이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죠? 같이 갈 땐 좋다 이거야. 근데 깨졌는데 혼자만 움직이는 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수의 확률이 생긴다.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봇 갈 때는 좋다 이거다. 근데 에브리봇이라고 하는 혼자 이렇게 2월 28일 날 혼자 거꾸로 달려나간다. 근데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업체들은 빠진다. 그죠? 대형주들 시장의 이 중심잡이를 해주는 애가 빠지는데 오른다. 의심을 해봐라. 이게 바로 시장을 알고 산업을 알고 업종을 알고 그리고 종목을 찾으면 실수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발송해 드릴 거고요. 투자의 정석 투자 방식 1,0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 거 6개월이면 돼요. 다만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편하게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말 나온 김에 꾸짖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꾸짖었으면 해법도 제시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저는 와이프 말을 잘 듣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고요. 선착순주 받아볼게요.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는 투자자가 돼봅시다.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2-8706. 와이프가 잘 만들었나요?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펩트론사를 토대로 해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좀 받아볼 거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좀 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질 수 있죠. 산업의 사이클에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주가는 내일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이 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 비중을 덜어 놓으실 겁니까? 이 시나리오 자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